제가 ADHD인데 명상을 하고 진짜 놀라웠던 결과가 있었는데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산만하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근데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움직이길 좋아하고, 그리고 집중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딴소리하고 엄마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못 듣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엄마가 늘 저를 혼냈고, 저는 엄마가 엄청 혼내도 그 말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많이 혼나고 이렇게 심한 말도 많이 듣고, 이거는 논란될 것 같아서 전 삐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지냈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그때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예전에는 많이 맞고 크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거였어요. 저처럼 이제 심한 말들 많이 들은 분들 많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너무 당연해요. 네,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좋거든요.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의 관계는 좋았거든요.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남자와의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돈의 문제가 좀 생겨요. 돈을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조금 문제가 조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삶이 힘들잖아요. 제가 제 자신이 컨트롤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했을 때 실수를 하니까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고, 그런 자책하는 습관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한테 늘 혼나니까 그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저한테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친구는 되게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너무 진짜 따라다니 같아 보이는 거 있죠. 그런 내 자신에도 현타가 오고,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을 따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들었냐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으로 고향에 내려왔는데, 뭔가 뿌듯하고 우월감은 드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뭔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근데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숨기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죠. 이런 실수하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 숨어서 지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할 때는 나 혼자서 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정신과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누가 토하면 너무 무서워서 교통사고 본 것처럼 막 깨물어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토하는 사람을 안 보는 방향으로 다 짜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체하게 돼서 막 속이 메스껍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게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겠고 밥을 못 먹으니까 또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또 밥을 못 먹겠고 모든 일을 못 하겠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라갔고 밥 먹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약도 못 먹고 그래서 거식증이 생겼어요. 문제가 크게 생겼죠. 그렇게 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자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각을 하니까 이제 정신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고 그 정신 상담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아는 계기가 됐어요. 그 공포증이 사실 엄마에 대한 화가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명상과 이제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명상을 하니까 나의 생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었어요. 너는 그 사람이 왜 싫니? 너는 왜 상처받았니? 그게 상처받을 일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게 상처받을 일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화나서 더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도 중요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어떤 부분에서 상처받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나에게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상황을 즐기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 봤을 때 되게 화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니?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질문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이 나를 알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 점점 내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 성향이구나. 나는 이걸 힘들어하는구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게 점점 명확해져서 나의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생겨버려. 그런데 그게 왜 좋냐면 여러분, 나의 백과사전이 생기면 내가 너무 명확해져요. 삶은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이거 A를 결정할지 B를 결정할지 그걸 선택해서 또 살아가다가 보면 이 사람을 채용할지 저 사람을 채용할지 이 회사를 들어갈지 저 회사를 들어갈지 이 친구랑 만날지 헤어질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선택인데 그 선택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닌 네가 진짜 원하니? 너가 잘 살 수 있니? 너 성향상 괜찮겠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질문을 하다 보니 내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내 삶을 채우다 보니 참 안정적이고 되게 편안하고 점점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데 이걸 나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해서 나를 안심시켜줘야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진심으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다들 한 90%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 당연히 알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제가 해봤을 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써보고 뭔가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을 때 정말 내가 속마음이 딱 나오는 순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싫어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싫어했구나 하면서 되게 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건 진짜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진짜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려면 좀 나를 사랑해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기견 막 학대받은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 그 입양을 했는데 내가 몸에 좋은 뭐 간식이라든지 사료를 챙겨준다고 한들 의심하잖아요. 저는 딱 제가 그 느낌이었어요. 내 내면 아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유기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싸나웠어. 제가 이제 너는 왜 그러니? 너는 그 사람이 싫니? 넌 뭘 좋아하니?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싫은데 대답 안 해줄 건데 너는 나 계속 싫어했잖아. 왜? 왜 내가 대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싫으니까 싫은 거지. 걔는 딱 싫어하게 생겼잖아.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그 ADHD인 분들은 더 열심히 자기 사랑을 해야 돼요. 자책하면 실수도 더 커지고 정신도 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자기 사랑이 어떤 거냐면 다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 근데 자기 사랑을 하다 보면 이기적이게 되지 않나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자기 사랑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요. 자기 사랑은 우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부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나에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나에게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싫어하는 부분은 꾸준히 못하는 것, 정리를 못하는 것, 이런 나는 싫어하지만 난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을 해. 난 그런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잘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나는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랑은 이 부족한 나를 허용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정말 그 물건을 정말 잘 잃어버리는데 차 키를 두고 지하주차장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되게 빠듯하게 시간을 짜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엘리베이터가 느려가지고 10분, 5분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그럼 10분, 5분이면은 제가 지각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나고 막 나 때리고 싶고 경멸하고 막 이러는 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을 정말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이 부분까지도 내가 허용하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 먹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또 실수해도 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실수를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실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나를 책임지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나를 자책하는 이유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나를 생각을 하고 싶고, 나는 이 결과에 책임지기 싫어, 너 때문에 나 힘들게 살잖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나의 탓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탓한다고 해서 내가 내 실수가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라 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게 내가 책임져 줄게, 괜찮아, 그분한테 밥을 사면 돼, 아니면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돼, 네가 굳은 일 좀 더 하면 돼, 내가 굳은 일 좀 더 할게, 이렇게 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만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계단으로 엄청 빨리 뛰어 올라갔다 온다거나 이런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져줄게 라는 그 말이 정말 정말 나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점을 완전 사랑할 순 없어도,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할 순 없어도 허용할게, 인정할게, 책임져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줘요. 세상은 나의 거울이니까 내가 나를 예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예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해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 아이디가 황후쌤이잖아요. 제가 두 아이의 엄마인데 너무 무수리처럼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무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기분도 나쁘고 집안일도 하기 싫고 뭔가 다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황후로 생각을 하고 살았더니 정말 모든 게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후쌤이라고 이렇게 활동명을 지었고, 이제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 같이 황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ADH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차분해졌고, 물건도 확실히 덜 잃어버리고 덜렁거리는 것도 좀 많이 잡혔거든요. 비교적 차분해졌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진짜 자기 사랑을 하셔라. 너무 자책을 하다 보면 이거 안 바뀐다,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못할 것 같은 부분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놓는 거야. 내가 핸드폰 충전을 해놨는데 그 핸드폰 충전기를 늘 놔두고 있잖아요. 사람들 한 5명 있으면 저거 좀 챙기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가방에 뭐 파우치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중요한 물건을 싹 넣고 이렇게 세트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팁들, 일상적인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키우듯이 날 키우면 돼요.
괜찮아요. 그 내가 날 사랑하면 진짜 아무 문제 될 거 없고 정말 똑똑히 잘 사실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랬고, 이제 이런 팁들이 사실 ADHD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자기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해봐요. 파이팅!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듣고 싶고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아래에 채팅방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그 채팅방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와 이제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